앞에서 이미 네.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서울에 올라왔을 때 네. 뭐 2평, 3평짜리 고시원에서 시작을 하셨는데 고시원의 라면 맛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대단하십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어마어마한 위치에 어마어마한 사이즈에 에서 이제 머물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그렇게 소득 상위 1%가 네. 되셨다라고 공언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된 비결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쯤 있는데 네. 첫 번째가 이제 분명한 목표였던 것 같고요. 네. 그 분명한 목표란 건 뭐냐면 이제 유튜브로 저는 이제 성공하고 싶다라는 목표가 분명했고요. 네. 그 분명한 목표를 통해서 이 유튜브로 성공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렇군요. 유튜브를 이제 제작하는 여러 단계가 있거든요. 예. 처음엔 당연히 기획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촬영을 하고 이제 편집을 하겠죠. 네. 그다음에 편집을 할 때도 뭐 컷 편집이 있고 자막 삽입이 있고 그다음에 효과 있고 음악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업로드를 할 때는 영상 썸네일, 그다음에 밑에 제목, 그다음에 하단에 내용 설명과 태그가 있고 업로드 시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 유튜브를 잘할 수 있는 조건들이 뭐가 있는지 다 분류를 했어요. 그게 딱 한 10단계쯤 되는 거예요. 10단계가 있고 각 항목별 몇 단계씩이 또 있어요. 네. 그거를 다 펼쳤죠. 아. 그걸 다 펼쳐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고민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유튜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질문이 너무 큰 거예요. 그렇네요. 그럼 뭘 해야, 그럼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잘하면 되는 거 이렇게 답하는 것도 되게 애매모호한 거죠. 근데 내가 유튜브로 성공하겠다. 근데 그럼 유튜브를 잘할 수 있는 요건은 뭐가 있을까? 싹 펼친 거죠. 예를 들면 카메라도 필요할 수 있겠죠. 그렇죠. 카메라 등장하면 카메라 구도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 조건값들을 다 해서 10개, 30개 저는 만들어 놓고 그것만을 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죠. 두 번째는 본인만의 무기랑 강점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만의 무기. 네. 예. 예를 들면 김작가 TV가 재테크 채널을 알고 있잖아요. 주식이 네. 굉장히 많고. 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김 작가는 주식과 부동산의 문외한입니다. 너무 겸손한 발언이시. 뭐 지금은 과거 대비해서 좀 네. 알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시작할 땐 정말 아무것도 네. 몰랐거든요. 근데 어떻게 재테크 채널에서 굉장히 상위권 있는 채널이 됐느냐? 저는 그 전에 인터뷰라는 거를 거의 10년 동안 하고 있었거든요. 네. 인터뷰로서 책을 내기도 하고 강연을 하기도 하고 그게 유튜브로 좀 넘어간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로 어쨌든 1년 3개월 동안 잘 안 될 때도 콘텐츠를 제작했던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 두 가지가 좀 합쳐지면서 동학개미 운동 타면서 잘 된 것 같고 세 번째가 시간인 것 같아요. 시간. 첫 번째 시간에도 시간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동학개미 운동이 났을 때 그 전에는 그 바깥에 있는 스튜디오를 활용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일단 가야 되죠. 돌아와야 되죠. 촬영 장비 세팅해야 되죠. 정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촬영장, 게스트, 저 세 명의 시간을 맞춰서 예약을 걸어야 되죠. 취소하게 되면 하나씩 다 취소하고 일이 되게 커지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하루에 촬영 한 개를 하면 하루가 진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요. 왜냐면 제가 다 촬영까지 해야 되니까. 그렇군요. 그러다가 동학개미 운동이 났을 때 조회수가 딱 올라간 걸 보고 이거 스튜디오를 만들어야겠다. 지금 이 파도 지금 안 타면 늦다. 해서 그 당시에 24평 오피스텔을 구했어요. 그때 그 월세가 한 200 정도였는데 네. 그때 굉장히 사실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때만 해도 유튜브 수익이 이렇게 막 안정적인 게 아니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처음 만난 그곳이 맞습니다. 월세 200? 네, 월세 200입니다. 근데 월세 200은 1년이면 2,400이잖아요. 비용은 2,400으로 바로 확정. 네. 근데 내가 얼마를 더 벌지는 미지수인 거죠. 근데 그때 왜 그렇게 했냐면 내 시간을 아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네. 이 시간을 왜냐면 우리가 사실 가장 비싼 게 돈보다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네. 내한테 24시간 주어진 거를 정말 아껴야지 그 시간을 가지고 내가 더 가치 있는 걸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 더 큰 오피스텔에서 스튜디오가 있긴 한데 네. 지금도 집이자 촬영장이 똑같아요. 어. 왜냐하면 그것 또한 제 시간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등가 구간과 이어지는 건데 집과 내 촬영장 회사가 같은 곳이라는 거는 네.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생활도 다 보여줄 수 있고요. 그렇죠. 물론 제가 지금 상주하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긴 한데 네. 감내한 거죠. 어. 내가 더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내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네. 나는 지금 내 집과 사무실을 합쳐야 되겠구나. 이걸 다 구분하면 집과 사무실을 두 개 유지한 비용도 있겠고 집과 사무실 이동하는 시간도 있는 거죠. 그렇죠. 전 그 불필요한 시간을 다 없애려고 했던 야, 거죠. 정말 철저하게 계획을 하시고 기본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나 방향을 설정하면 네. 거기에 요구되는 여러
역량들이 있을 텐데 네. 각각을 세분화해서 그쵸. 각각의 역량을 갖춰 나가기 위해서 네. 준비하시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불필요한 시간을 없애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상위 1%가 네. 될 수 있었다. 이거 정말 정석으로 책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참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고요. 제가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이것 또한 하면 성공 바라지 마세요. 자, 여기서 이것 이런 거 잘 쓰시죠, 썸네일에. 네. 이것도 안 하면 성공 바라지 마세요. 네. 여기서 이것은 뭡니까? 요건 심플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목표가 있는지랑 그리고 그 목표에 맞는 내 행동이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목표가 없으면 당연히 그 다음에 과정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행동이 없으면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목표가 있으면 좋은 건데 네.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흔히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거라든가 네이버에 뭔가 검색하는 것들이 그다음에 내 하루 일과가 내 목표를 이룰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게 있는지 한번 하루 일과 정리해 보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내 목표가 있다 하더라도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시간을 쓰는 데는 굉장히 적은 시간을 쓰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의 목표는 이제 망상에 불과할 수 있죠. 그 목표가 진짜 달성이 되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 더 잘 되게 하는 게 제 목표겠죠. 제 하루 일과의 80%는 유튜브가 차지합니다. 네. 네. 이 경영학에서 네. 그 목표 설정 이론이라고 있거든요. 그럼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도움되지 않는 그 어떤 가지가 있다면 잔가지들 있잖아요. 없애는 거죠. 다 쳐는 거예요. 없애는 그래야만 그 목표에 부합하게 내가 움직여지는데 맞습니다. 그런 어떤 이론이 자연스럽게 내재화되어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실장님 말씀이 네. 정확하게 맞는 게 네. 그 장가지를 쳐내는 게 예. 불필요한 시간들을 없애는 거죠. 예. 내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긋나는 것들. 네. 왜냐면 사람의 시간은 24시간 저도 시간 돼 굉장히 있습니다. 많이 동의하고요. 가끔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을 만나거나 네. 저도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면 뭐든 열심히 하겠다. 이것도 하고 또 자격증도 많이 갖고 뭐든 열심히 하다 보면 뭐가 돼 있지 않겠느냐. 근데 사실은 그 뭐든 열심히 하는 것이 잔가지를 많이 만드는 일이지 않나. 네. 목표가 없으면 그 목표에 부합하는 일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김 작가님의 조언이 더 참조가 됐을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질문이에요. 네. 어쨌든 이 재테크 채널의 운영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운영자로서 아마 우리 김 작가님과 같은 롤 모델로 삼고 김 작가님과 같은 그런 롤을 또 나도 해보겠다. 나도 그런 재테크 채널 운영자가 되고 싶다. 혹은 다른 여러 유튜브 운영자가 되고 싶다 하는 그런 니즈들이 있을 텐데 네. 그런 분들께 한마디 조언을 주신다면. 일단 재테크 채널을 운영하고 싶은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네. 이제 만약에 내가 요리 유튜버든 뭐 일상생활 브이로그 유튜버든 패션이든 재테크든 거기서 이제 잘 되고 싶은 분들은 그냥 막 하지 마시고 네. 그 책 카테고리에서 상단에 있는 넘버 1부터 넘버 10까지 예. 채널을 정리하고 그 채널들을 보면서 그 채널들이 썸네일 어떻게 만들고 카메라 뭘로 촬영하고 편집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 돼요. 유튜브는 정말 좋은 거는 네. 정잡지가 영상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거를 벤치마킹 하시면 돼요. 그걸 왜 벤치마킹 해야 되냐? 처음부터 내가 막 하잖아요. 나는 구독자 0명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0명에 걸맞는 실력과 내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제가 구독자 0명일 때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렇죠. 근데 구독자 100만 명, 200만 명의 채널은 이 시행착오를 다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가장 걸맞는 썸네일과 기획과 촬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한 개 보면 위험하니까 네. 10개 정도 보고 거기서 교집합 끄집어내서 내가 하는 거죠. 벤치마킹 하는 거죠. 삼성전자 지금 너무 대단한 글로벌 기업이지만 다 처음부터 자기가 한 거 아니잖아요. 일본 거를 벤치마킹 할 때도 있고 했었잖아요. 그럼 우리 개인 또한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본인에 맞게끔 업그레이드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테크 채널 운영자로서 이제 많은 개인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이제 주식, 뭐 부동산, 가상화폐 굉장히 전문가와 부자분들 굉장히 많이 만나 보니까 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네. 투자의 격언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바구니도 한 개만 만들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식만으로 엄청난 부자가 됐다. 부동산으로 엄청난 부자가 됐다. 우리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그 숫자는 너무 적습니다. 네. 예를 들면 주식 부자, 우리가 많이 슈퍼게임이 들리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30대 주식 부자로 100원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그분이 뭐 40대 50대예요. 그분은 막 주식이 이렇게 하면 된다 얘기하죠. 네. 30대 100원을 만들었으면 주식으로 진짜 무조건 돈을 잘 벌 수 있다면 네. 1000억, 2000억, 1조가 돼야죠. 근데 사실
잘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부자가 된 것도 당연히 주식과 부동산 이런 내공이 있어서 거기서 돈을 번 것도 맞지만 네. 중요한 거는 이 소득이라는 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과 투자소득이 있잖아요. 네. 이 세 바퀴 중에서 그분들도 투자만 해서 돈을 버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투자도 하지만 본인 사업도 하시고 근로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다 무너졌죠? 네. 그러면 그 부자분들, 슈퍼개미분들,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전문가분들이 다 힘들까요? 네. 제 주변에 보면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엄청 힘들진 않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건 무너졌는데 본인 근로와 사업소득은 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 바퀴 중에서 최소한 두 바퀴 눌렀으면 좋겠고 저도 김 작가의 이제 소득 구조 어떻게 보면 이제 근로소득은 인세라 강령 같은 게 있는 거고 그렇죠. 투자소득은 주식과 부동산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소득은 유튜브를 하기도 하고 네. 유튜브 영상을 기업에 납품하기도 하거든요. 이 세 개의 바퀴가 같이 굴러가니까 자산시장이 폭락하면 당연히 힘들죠. 힘든데 버틸 수 있는 게 멘탈로 버텨라. 여러분 투자 멘탈로 그걸 어떻게 마이너스를 극복을 합니까? 다른 데서 이 마이너스가 극복되는 근로 사업이 있어야지 네. 정말 현실적으로 버틸 수 있는 멘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너무 한쪽에만 딱 속해 있다면 네. 그 한쪽이 무너지면 굉장히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 바퀴 중에서 최소한 두 바퀴 정도는 굴리셨으면 좋겠다. 포트폴리오를 정말 한 바구니에 넣지 네. 마라라는 말에 이어서 네. 그거 거기에 나아가서 그 바구니를 여러 개 만들어라. 그렇죠. 너무 멋진 조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재테크 채널 운영자뿐만 아니라 네. 이 부자가 되는 길에 있어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조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금 1시간여 동안 김 작가님과 네. 인터뷰를 하면서 처음 이제 인터뷰를 진행해 본 건데 네. 김광석이 생각하는 김도윤. 아, 1시간 동안 인터뷰하면서 생각난 네. 그 단어는 김도윤은 네. 눈높이다. 아,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목표를 설정하고 네. 또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 부자는 뭐 물질적으로 부자도 있지만 마음의 네. 부자도 있고 다 마찬가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어떤 무언가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실 때 김 작가님께서 지금까지 걸어온 정말 2, 3평짜리 고시원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성공하신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이 책에서 강조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 그리고 정말 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해 보면서 공통점을 좀 끄집어내서 그 공통점을 가지고 내가 뭔가 나도 좀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의 어떤 롤모델 혹은 눈높이로서 삼으실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지 않았나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래서 김도윤은 눈높이다.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더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요. 김도윤은 더 눈높이가 높아져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의 눈높이가 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김도윤 작가님은 네. 계속 그 우리들의 눈높이를 더 높여놓는 역할을 계속 정진하고 해주시길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23년 연초 영상인데 네. 아주 흐뭇합니다. 화기애애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아우트로 공통 질문 네.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책을 통해 강력하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네. 길게는 못합니다. 네. 10글자로 먼저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신년은 머리 트렌드와 함께. 신년은 머니 트렌드와 함께. 네, 한 글자는 봐주세요. 네, 저도 책은 공부해야 되니까. 신년 신년. 머니 트렌드와 함께. 네, 맞습니다. 이게 딱 여기 자막으로 나갈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년 머니 트렌드와 함께. 머니 트렌드 2023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머니 트렌드 2023과 2023년 경제 전망 제 책을 같이 읽어보시면 어떨까? 아주 열심히 하시네요. 네, 저 열심히 해야죠. 네. 자, 이제 나에게 시리즈로 아우트로를 네.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나에게는 네. 나에게 김 작가 TV란 저에게 김작가 TV란 제 나이 41년 동안 만든 가장 가치가 있는 것.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다른 채널과 마찬가지로 채널 인수 이제 재테크 쪽에서 그런 사건이 뉴스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저도 제안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굉장히 거액이죠. 그런 큰 돈은 몇십억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팔지 않았던 거는 김작가 TV가 그냥 저 자체라서 제 인생 전부라서 어떻게 자기 인생을 팔겠어요. 그래서 못 팔았던 건데 그만큼 저한테 가장 의미가 있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고 되게 재미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2023년에도 더 많이 만나고 싶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김작가 TV란 가장 가치가 있는 거. 네. 정말 진정성이 느껴지는 네. 말씀이셨고 그 진정성에 더 많은 진정성을 붙여 나가시면서 200만이 아니라 정말 2천만까지 꾸준히 성장하실 수 있기를 제가 좀 응원해 봅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응원하고요. 그 다음 나에게 시리즈는 네. 조금 짓궂을 수 있지만 네네. 나에게 컴플렉스란 이 질문입니다. 나에게 컴플렉스란 예전에는 상대적 박탈감이었지만 네. 지금은 성공의 원동력이었다. 컴플렉스는 성공의 원동력. 네, 과거에는 상대적 박탈감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컴플렉스였겠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뭐 저렇게 괜찮 훈남인데 훈훈하게 생겼는데 저 얼굴로 컴플렉스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요즘 피부과도 다니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컴플렉스가 있었지만 그 네. 컴플렉스를 극복한 그 그쵸. 주인공이시니까 여러분들도 혹여나 컴플렉스가 좀 있으시다면 그걸 잘 극복해 나가시면서 말 그대로의 그 1%에 해당하는 그가 되시길 바라고 그는 바로 눈높이에 해당되는 네. 김작가 TV 김 작가님을 좀 따라잡는 그런 눈높이로 삼으시면 어떨까. 네. 자, 우리 책인사의 아우트로 공통 질문 마지막입니다. 네. 지금 1시간 동안 저랑 네. 인터뷰를 해보시면서 네. 느낀 그 소감을 네. 질문 드리는 건데요. 네. 나에게 책인사란? 나에게 책임사란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바깥이 굉장히 춥잖아요. 네. 여기 스튜디오도 굉장히 춥습니다. 네. 난방이 안 돼서 네. 굉장히 춥지만 어떻게 보면 실장님께서 굉장히 따뜻하게 그리고 인사이트 있게 질문도 해주시고 정리해 주셔서 어떻게 보면 2020년을 제 인생을 한번 그리고 41년의 인생을 정리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돌아봤기 때문에 2023년을 다시 앞으로 뛰어갈 수 있는 네.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41년간의 인생을 잘 돌아보시고 또 앞으로 남아있는 40년, 80년, 100년의 삶 또 잘 계획하셔서 우리들의 눈높이를 더 높여놓는 네.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의견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